시장 조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. 예, 그 권리금은 어떤 지역에서는 뭐 1억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3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고,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물건마다 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. 그 이유는 그 안에 좀 내용을 살펴봐야지 그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표님들이 권리금이 뭐 비싸다, 싸다 이러시는데,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파악을 하고 들어가신다면 그 권리금은 충분히 대표님들이 나중에 나오실 때 받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권리금이에요. 그럼 그 권리금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협회에 나온 매물이고요. 이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어요. 2021년 3월에 나왔던 매물인데, 인천에 있는 부동산입니다. 이 인천에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거를 제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동산이고요. 지금 2021년 8월입니다. 이때 대표님은 박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셨고요.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강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. 그리고 2020년 11월에는 정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.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임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.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서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. 이게 해마다 부동산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샘플이어가지고 제가 좀 재밌어서 가져온 거고요. 이런 자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할게요. 2016년 2월에는 임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셨어요.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있는 임 대표님이랑 2016년에 운영하고 계셨던 대표님은 같은 분이세요. 같은 분이시고, 여기 협회에서 나왔던 매물은 그 권리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. 자, 그 2천만 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였고, 이 권리금이 어디까지 올라갔고,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? 이 최초에 생겼던 대표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갔을까요? 그렇다고 하더라면, 여기 임 대표님은,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합리적인 바닥 권리금이라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게 계속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고요. 다만 이 중간에 어떤 대표님이 실수로 이 바닥 권리금을 잘 모르시고 4천만 원에 들어왔다면 아마 이 금액이 좀 더 올라갔겠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런 시장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닥 권리금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요. 지역마다.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바닥 권리를 알려드릴 거고요.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시길 추천해드려요. 대표님들은 시장 조사를 아직 저보다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알 수는 없으실 거예요.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. 그래서 권리금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권리금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, 그냥 뭐 1억이 남들 옆 가게가 1억이니 나도 1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금액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권리금이 조정이 받거나 그랬을 때는 손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리마다 권리금에 대한 금액선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.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 자리가 왜 이토록 자주 바뀌었을까요? 이유는 시장성입니다. 시장성. 이 지역은 지도를 잠깐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지역은 인근에 있는 배우 세대의 그 중개상물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
한 1억 5천 정도, 매매가가 1억 5천이고요. 전세 가격이 한 1억 정도 됩니다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개상물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개수수로 낮겠죠. 저희는 그런 시장성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요. 물론 거래가 활발히 되지 않는 지역도 시장성은 좋지 않다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시장성을 저희가 판단하시고 우선 그 지역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냥 요즘에는 저희 그 실거래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길이 많아요.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지인이나 다른 대표님들이 해볼 만한 자리라고 그냥 이야기하셔서 거기 들어가시면 방금 전과 같이 1년 되면 나오고 1년 되면 나오고 1년 되면 나오는 이러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대표님들이 시장성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가 지역성입니다.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. 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암암리로 거래가 되는 방법이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들어가면 그 거래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조금 시작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거래가 되는 특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대표님들이 그런 지역성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예를 들면 회원제에 있는 부동산이 이제 딱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회원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회원제에서도 또 회원이 따로 있는 지역이 있어요. 크게 회원이 지역 바운다리에 있고 이 지역 내 이 바운다리에 있는 지역의 회원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래도 있고 거기에서 살짝 걸쳐져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공동중개는 계약은 할 수 있지만 그쪽에 있는 매물을 못 올리거나 그러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내용도 대표님들이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. 세 번째가 경쟁성인데요. 어느 지역마다 아주 특이한 지역들이 좀 간혹 있는데 시장에 이제 1등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동산이 있고 그거를 막는 양아치 부동산이라고 그런 부동산도 있는데요. 그런 경쟁에 있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된 지역들에 대해서도 대표님들한테 초보인 대표님들한테는 저희가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. 그래서 대표님들이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기준을 잡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시장성, 두 번째가 지역성, 세 번째가 경쟁성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대표님이 시장 조사를 하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